예, 안녕하세요. 치주 전문의 필립 강입니다. 오늘은 성인 교정과 잇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이제 많이 교정 치료를 이제 생각하고 치료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이 또 이제 교정 치료를 관심이 있어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이들 치료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혹시 성인 교정 치료를 앞두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나 아이들이나 교정 치료 중에는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성인 교정은 아이들과는 크게 다른 점이, 특히 잇몸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간이라도 잇몸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치아를 이제 움직이는, 오랜 기간 동안 교정을 해서 치아를 움직이는 그런 교정 치료를 했을 때 치아 주변에 위치한 잇몸과 잇몸뼈가 크게 손상이 되어서 치아를 뽑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염증, 그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교정 환자들은 많은 경우에 교정 치료를 하는 의사분과 그리고 치주, 이제 잇몸 전문의와 함께 이런 잇몸 상태 확인을 먼저 하고, 만약에 이제 잇몸 상태가 교정 치료에 적합하지가 않다고 그렇게 판정이 나면은 잇몸 치료를 한 이후에 또 이제 교정 의사분과 같이 이렇게 환자를 같이 이렇게 치료를 해서 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성인 환자분께서 교정을 생각을 하고 있고, 내지는 본인이 잇몸 질환이 있는지 아니면 잇몸 상태가 어떤지 그게 이제 궁금하다고 하면은 교정 치료를 하시는 의사분께 꼭 잇몸, 자신의 이제 잇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그렇게 상담을 해보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은 교정 치료에 앞서서 잇몸이 건강한지를 확실시해야 한다는 것인데, 잇몸 질환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든지 아니면 가끔 잇몸이 붓는 것을 볼 수가 있다든지, 내지는 치아가 흔들리거나 하면은 잇몸 질환이 있다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잇몸 질환도 다른 질환처럼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전혀 통증이나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잇몸 질환이라는 것은 치아를 지탱을 하고 있는 주변 조직, 즉 잇몸과 잇몸뼈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입안 속에 각종 세균들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염증이 유발이 되어서 잇몸과 잇몸뼈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어느 정도 병이 진전이 되면 치아가 흔들리고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의 잇몸 문제는 잇몸이 많이 내려앉은 경우입니다. 웃을 때나 말을 할 때 주저앉은 잇몸으로 인해 치아의 뿌리가 많이 드러난 그런 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도 미리 잇몸을 보강시킨 이후에 교정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정확히 잇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교정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병원에서 직접 검진과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그것에 알맞는 치료를 우선 하시는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종류의, 어떤 식으로 잇몸 치료를 할 수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치료를 통해 우선은 염증을 제거를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된 원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주된 원인은 치아 주변에 번식하고 있는 세균인데 이 세균 덩어리들이 모여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특히 흔히 플라그 내지는 치석이라고 합니다. 이 세균 덩어리들이 잇몸과 치아 사이에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감염과 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범인인데 잇몸 마취를 하고 치아 뿌리 깊숙이 자리한 온갖 세균 덩어리, 미세한 음식물, 그리고 잇몸 주변의 염증을 제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염증 치료, 잇몸 치료가 있고 상태가 조금 더 심각하게 이제 좀 병이 진전이 됐다고 하면은 간단한 수술을 통해 녹아내린 잇몸 뼈나 잇몸을 재생시켜서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교정 치료 과정 중이나 이후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잇몸 주변에 어떤 증상들을 이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많은 경우에 교정 치료 중이나 이후에 잇몸이 주저앉아서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또 그 부분이 찬 것이나 뜨거운 음식물이 닿을 때 내지는 뭐 단 거, 신 음식물이 닿았을 때 내지는 또 양치질을 할 때 칫솔이 그 잇몸이 주저앉은 부분, 치아 뿌리를 이제 건드렸을 때 좀 상당히 예민한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정 치료라고 하는 것은 치아 주변 잇몸이나 잇몸뼈, 잇몸 속 뼈 안에서 치아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치료입니다. 치료 도중 치아가 잇몸을 장시간 자극을 하게 되면은 잇몸 또한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돌출된 치아 뿌리가 예민해져서 음식을 씹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 첫 번째 생기는 불편함이고 더 중요한 것은 치아를 지탱해야 하는 건강하고 튼튼한 잇몸과 잇몸뼈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치아를 오랫동안 그렇게 보존을 할 수가 없는, 보존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한 잇몸 상태로 교정 치료를 받아야 하고 교정 치료가 끝난 상태라고 하더라도 잇몸이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드러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잇몸을 재생을 해서 드러난 치아 뿌리를 덮어주며 치아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정 치료 중인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치료 중에는 아동이나 성인 모두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스케일링은 꼭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성인 교정 환자들, 특히 잇몸 상태가 우선은 어떤지 먼저 확인해야 되겠으며 조금이라도 잇몸이 약하거나 염증이 있는 그런 잇몸 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치료를 먼저 받고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치주 전문의 필립 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